안녕하세요. 친절하고 따뜻한 난임 전문가 둘째 언니 구하선입니다. 난임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제대로 답해드리는 올댓 연구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신을 준비 중인 30대 신혼부부입니다. 제가 직장 때문에 임신을 미루느라 10년 정도 피임약을 복용했는데요. 피임약을 끊으면 바로 임신이 될 줄 알았는데 생리량도 줄고 생리 주기도 불규칙한데 혹시 피임약을 오래 복용해서 자임이 안 되는 걸까요? 자연 생리를 몇 개월 정도 한 다음에 임신이 되는 게 좋을까요? 요즘 미혼 여성들은 물론 결혼하고도 일하는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임신을 미루느라고 피임약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난임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사연 주신 분처럼 피임약과 관련한 질문을 종종 하십니다. 피임약을 오래 먹으면 임신이 어려워질까요? 피임약을 끊으면 바로 임신이 가능한가요? 또 피임약이 난임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피임약과 난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임약이란 무엇인가 궁금하실 텐데요. 여성의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여서 임신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복용하는 약입니다. 피임의 방법 중에는 피임약, 콘돔과 같은 기구들, 그리고 질외사정, 주기피임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임신의 확률이 가장 적은, 즉 피임의 효과가 가장 큰 것은 피임약과 콘돔입니다. 그 중에서 콘돔과 피임약 중에는 피임약이 가장 피임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주기피임법이나 질외사정은 피임에 실패할 확률, 즉 임신의 확률이 높은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피임법 중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피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리를 하자면 가장 메인 효과는 배란을 억제함으로써 임신이 안 되게 하는 거, 그 외의 효과는 자궁 내막을 변화시켜서 착상이 안 되게 하는, 이런 기전이 피임약의 원리입니다. 피임약의 종류는 대표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복합 호르몬 피임약이 있고 하나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성분만 있는 미니필이 있습니다. 복합 호르몬제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여성의 생리 주기를 보면 난포가 자라면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배란이 되면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성분이 이제 분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예 외부에서 에스트로겐을 줌으로써 내 몸에서 난포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전이 복합 호르몬 피임약이고, 그리고 이제 내막이 너무 두꺼워만 져 있으면 자궁 내막에 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프로게스테론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게 복합 호르몬 피임약입니다. 피임약을 오래 먹으면 임신이 어려워지냐, 즉 난임이 되냐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임신이 불가능해지거나 임신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 10년 정도 피임약을 복용한 이후에 생리불순도 생기고 임신하기가 어렵다, 이런 사연을 접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피임약 때문은 아니지만 연관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호르몬 밸런스의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피임약도 매우 저용량이지만 여성 호르몬을 공급해주는 것인데요. 피임약을 장기간 복용을 하면 몸이 이제 외부에서 공급되는 호르몬, 아까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 몸에서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복용을 중단한 이후에도 자연적으로 호르몬 분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배란 기능이 즉시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한데요. 외부에서 호르몬을 공급하는 것이 너무 장기간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몸은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내가 일을 해야겠다고 느낄 때까지, 그러니까 정신 차릴 때까지 좀 오래 걸리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임약을 중단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배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특히 기본적으로 배란이 불규칙했던 여성의 경우에는 피임약을 끊어도 배란이 곧바로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자궁 내막 회복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임약의 대표적인 기전은 배란 억제도 있지만 자궁 내막을 얇게 해서 임신을 못하게 하는 기전도 있거든요. 즉 자궁 내막을 얇게 하는 약을 오래 복용한 이후에 이를 중단한 다음에 자궁 내막이 충분히 두꺼워져야지 이제 어느 정도의 생리양이 유지가 되는데, 자궁 내막을 얇게 하는 피임약을 장기간 복용했을 경우에는 자궁 내막이 충분히 두꺼워지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착상이 잘 되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임신율이 떨어진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회복이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임약을 오래 복용하면 직접적으로 난소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난소 기능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35세 이상에서는 피임약을 중단해도 임신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 그것은 피임약 때문은 아니고 피임약을 복용하는 기간 동안 세월이 지나서 여성의 노화에 따라서 가임력이 저하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흔하게 물어보시는 게 이제 피임약이 원리가 배란을 억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평생 쓸 난자는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면 그걸 매달 쓰지 않게 되면 그럼 난자를 세이브할 수 있는 거 아니냐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난자가 배란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아이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걔는 자연스럽게 그냥 계속 소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임력 보존의 목적으로의 피임약은 효과가 없습니다. 네. 피임약을 먹으면 생리양이 줄어드는지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반적으로 피임약을 복용하고 난 이후에 이제 생리를 하게 되면 생리양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피임약을 복용하면 자궁 내막이 얇아지기 때문인데요. 즉 피임약 복용 후에 하는 생리는 생리양이 좀 줄 수 있고, 생리양이 주는 것 자체가 가임력, 즉 난임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피임약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네. 피임약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알 먹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약에 따라서 21일을 먹는 것도 있고 28일 한 달을 먹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단순히 피임의 목적이라면 하루에 한 번 정해진 약을 먹는 게 맞고, 피임이 목적이라면 나이를 물론 감안해야겠지만 장기간 드셔도 임신에는 영향은 없습니다. 그런데 피임약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여성 호르몬제이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제도 아주 드물게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흡연을 하는 여성이라던가 체중이 많이 나가는 여성에서는 이 피임약에 들어가 있는 호르몬 성분으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피임약은 물론 약국에서 사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처음 시작하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본인이 피임약을 먹는 데 있어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 이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피임약을 중단한 후에 바로 임신을 시도해도 괜찮을까요?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 정답은 네입니다. 즉 피임약을 꼭 휴약기를 둬야 되냐가 키포인트시라면, 피임약은 내 몸에서 오래 남아있지 않고 여성 호르몬이기 때문에 바로 임신이 된다 하더라도 아기한테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피임약을 끊은 이후에 한 1, 2개월 정도는 생리불순 또는 부정출혈이 있을 수 있어서 지켜보셔도 되지만 3개월 이상 된다 하면 한 번쯤은 전문가 꼭 만나보셨으면 좋겠고요. 피임약도 너무 오래 먹으면 뭐 이러이러한 것이 생길 수 있으니까 반드시 본인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임을 하는 건 맞지만 정기적으로 와서 검사 받으면서 뭐 피임약을 복용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피임을 하더라도 본인의 몸 상태를 조금 알고 피임을 하시면 훨씬 더
몸에 무리도 덜 가고 나중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안 좋은 상황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